네, 이번에는 마지막 단계인 회복 후 영양 균형식 메뉴를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이 영양 균형식 메뉴는 언제부터 환자가 이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6개월 지나고부터 보통 일상생활을 좀 하게 되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또 체중이 늘어나는 걸 보시면서 이제 영양 균형식이라 하면 그때부터 지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6개월 이후 일상생활 하면서 내가 어떻게 먹어야 되는 단계인 것 같아요. 예. 네, 이 단계 환자들은 이제 몸 상태가 이제 많이 좋아지시고 또 정상적인 이제 생활도 하고 또 이제 식장에 나가시기도 이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과식도는 굉장히 영양 상태가 좀 이렇게 좀 과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양 균형식 메뉴는 어떤 관점에서 식단이 주로 구성되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많이들 이제 혼동하시는 게 영양과 열량을 혼동하세요. 네, 근데 영양을 맞추고 열량은 적게 하는 식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모든 환자분들이 신장 이식 후에 어떤 부작용이 나는 여러 가지 상태의 중심 속에는 아마 비만이 이제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 비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체중 조절에 굉장히 유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체중이 증가한다 싶으면 조금 적게 드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뭐 일반인들하고 다른 식사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지만 특히 탄수화물을 조금 조절한 식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런 필수 아미노 애시드라든지 또는 필수 지방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그 양을 그 중심 속에서 가져가시면서 이제 탄수화물 양을 조절하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 그 밥 같은 경우에 한 공기 정도면 몇 칼로리가 나올 것 같아요? 밥 한 공기 글쎄요. 이제 항상 그 지구 식당에 가면은 뭐 한 전체 식사량이 한 800칼로리 정도라고 그러는데 네. 그렇게 볼 때 밥 한 공기는 한 300칼로리? 네. 이거 그렇습니까? 얼렁뚱땅 맞추신 거 아니죠? 물론 그렇죠. 그 햇반 예. 있죠? 햇반이 하나가 210g이거든요. 근데 그게 300칼로리예요. 그러니까 아마 햇반을 사셔서 이렇게 보시면 아, 요게 300칼로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그래서 몇 개 정도를 외워놓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그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남자인 경우에는 한 300칼로리, 여자는 한 반 3분의 1 정도면 200칼로리 정도로 140g 이렇게 맞추셔서 100칼로리의 기적이 있답니다. 왜냐하면 100칼로리를 매일 내가 필요한 양보다 많이 먹었다. 그럼 1년이면 4kg가 쪄요. 네. 그 100칼로리가 과일 같은 경우는 귤이면 2개 정도예요. 그러니까 은근히 칼로리 많이 나가죠. 네. 그래서 그런 밥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육류, 아까 말씀드린 그 어육류, 찬 하나, 또 2개 정도, 또 채소찬. 요렇게 그냥 구성한 식사가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제 외식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800칼로리, 700칼로리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칼로리를 좀 조정할 필요는 있어요. 특히 신장 이식 환자분들은 보통 40대 이후죠. 보통. 그래서 생각보다는 칼로리를 되게 적게 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 칼로리 적게 드시는 그 칼로리가 바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으로 포인트를 맞추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좀 쉽죠?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매 끼니보다 100칼로리씩을 더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제가 볼 때는 4kg 찝니다. 예. 일반인들이 하는 식단과 신장이식 환자들이 하는 식단을 비교하면 여러 가지 좀 차이점이 있을 텐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 3대 영양소의 문제, 또 식단의 균형 등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제가 하나 좀 궁금한 거는 대개 이제 이식 환자들이 그 요산 수치가 많이 올라가서 그 증상까지는 안 나오지만 이제 통풍 이런 증상을 보이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요산이 적은 음식을 이제 좀 권해드리려고 찾아보면은 요산이 없는 음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없죠. 예, 거의 없고 네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간다면요.
40대 이후의 여성 같은 경우는 칼로리로 본다면 1,400에서 1,600 정도가 좋습니다. 하루에? 네. 네. 그리고 남성은 웬만큼 키가 안 크면 한 1,600, 1,800 칼로리 정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현대인이기 때문에 더 그래요. 예. 예전에는 사실 음식을 먹으러 막 구하러 다녔잖아요. 근데 요즘은 가만히 있어도 음식이 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활동 에너지가 되게 적게 나가요. 그래서 그 정도로 드시면 되고, 그걸 한번 이렇게 끼니로 보시면 여성인 경우는 1,400이라고 하면 뭐 한 3, 400, 400, 400, 1,200 맞죠? 거기에 우유 한 잔. 우유는 꼭 드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칼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유를 한 잔 드시면 200에서 400mg의 칼슘을 섭취할 수가 있거든요. 우유의 가치는 칼슘의 가치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거기에 과일 하나 정도. 이렇게 드시면 1,400이 맞고, 남성인 경우에는 500, 500, 500 정도, 1,500에다가 뭐 우유에 과일 조금. 이렇게 드시면 거의 밸런스가 맞는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정도에서 식품 섭취에 있어서는요, 신장 이식 환자분들 대부분 다 또 기저질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뭐 당뇨가 있으신 분들, 또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이렇게 있는데, 당뇨 환자인 경우에는 너무 단당류를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케이스가 제일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골고루 드시는데 거기에 뭐 설탕을 너무 많이 요리를 한다거나 이런 거,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단당류라면 어떤 걸? 아이스크림, 뭐 사탕, 심지어는 케이크, 예, 케이크, 뭐 빵, 뭐 아니 빵, 네 빵이죠, 떡. 네, 저는 정말 무서운 케이스는 그러니까 어디죠? 그런 사우나 같은 데 가서 땀 쫙 빼고 식혜를 엄청 드세요. 네, 그렇죠. 이런 분들은 나도 모르게 칼로리가 들어간다고 이제 보시면 돼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고혈압 환자분 같은 아무튼 짠 음식이죠. 근데 이제 칼로리가 조정이 되면 어느 정도는 짜지 않게 먹게 돼요. 근데 그렇게 조정하지 않고 드시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짠 음식들, 우리나라 음식들이 대부분 짜요. 왜냐하면 밥을 중심으로 해서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밥을 다 먹으려면 짜지 않으면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아주 국이라든지 또는 찌개라든지 아마 교수님도 한번 이렇게 외식하실 때 보시면 고기 실컷 드시고 그다음에 된장찌개 반드시 먹으셔야 되고 거기다 또 밥을 말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나도 모르게 염분 섭취가 높아지죠. 그래서 그런 걸 조금 더 의식적으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요산, 그거 저도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분들은 제가 아까 오메가3를 위해서는 등푸른 생선이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식품들이 오히려 안 좋으세요. 그래서 고등어, 삼치, 꽁치 이런 것들 또 맥주를 드신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데 제 케이스를 하나 좀 설명을 드린다면 그 환자분들이 요산 수치 되게 높아가지고 저한테 이제 왔어요. 네, 왔는데 그분은 이제 막 저한테 반론을 제기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영양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요산 수치가 높다라고 막 주장을 하셔서 그래서 저도 참 아니 땐 굴뚝에 이렇게 연계날 리가 없는데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분이 보니까 그 물국수를 되게 좋아하세요. 물국수요? 네, 물국수. 물국수에 어디 요산이 많이 들어있나요? 멸치로. 멸치. 예, 멸치로 그 육수를 내잖아요. 근데 그분이 또 자주 가서 드시는 그 국수집을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는 더 맛있게 하려고 멸치 양을 2배로 쓰는 곳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분도 모르게 요산 수치를 이렇게 많이 먹으셨던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 후에 그 국수를 끊으시고 난 다음에 많이 좋아졌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모르게 이렇게 섭취하시는 경우도 꽤 많으세요. 네. 그렇군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그럼 직접 요리를 보면서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요리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번에는 이제 영양균형식이니까 한 끼니상을 한번 차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육류찬 넣고 야채찬 이렇게 넣고요. 또 계절별 그 찬이 좀 좋잖아요. 그래서 요 가지를 좀 넣고 토마토 냉채 그리고 또, 그렇게. 제가 메뉴 잘 모르겠어요. 외우지 못해서. 그래서 하는데, 그게 한 400칼로리에서 500칼로리를 어떻게 맞추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저희 소장님께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예. 이 식사는요,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셨을 때 영양균형식입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분들이 영양균형식과 열량이 많은 식사하고 혼동하시는데 이거는 열량은 제한하면서 영양은 맞춘 식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 보실 때 더 중요한 건 골고루 있는 식재료도 더 중요하지만 그다음에 양도 되게 중요하세요. 그래서 이따 한번 완성됐을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빠져있는 거는 탄수화물인 밥이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밥을 먹기 위해서 꼭 필요한 국, 또 김치, 요건 좀 빠져 있고, 그 나머지 이제 반찬을 제가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단백질 식품이죠. 완전 단백질 식품이기 때문에 고기를 드셔도 되고 두부를 드셔도 되고 뭐든 좋지만 오늘은 고기, 쇠고기, 야채 볶음인데요. 요 정도 양으로 보시면 여기 한 200g 정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40g 내지 80g 정도로 선택해서 드시면 돼요. 양을 조절하시면 되는데, 어떻든 이렇게 필수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는 건 남의 살코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기도 괜찮고 돼지고기도 괜찮고 뭐 생선도 괜찮고 뭐든 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로 꼭 단백질 식품을 챙겨 드시는 거고요. 요게 이제 어울리는 것들 이렇게 채소들 거죠. 그래서 이건 비타민과 미네랄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즘에 채소를 좀 적게 먹기 때문에 더 여기에 이제 포함시키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요거는 이제 야채, 채소찬으로 보시면 되는데, 특히 여름철에는 제철 식품으로서 가지죠. 가지는 뭐 그냥 신장 이식 환자이던 또는 모든 일반 사람이든 정말 중요한 건 이게 이 검정색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를 통해서 파이토케미칼까지 섭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드실 수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칼로리 섭취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 칼로리가 조금 많이 드셔야 될 때는 기름을 좀 더 많이 넣으시면 좋겠고, 나는 칼로리 좀 제한해야 돼, 그럼 기름량을 조금 더 줄이시면 여기가 이제 그 칼로리 섭취를 좀 줄일 수가 있겠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거의 요 요리의 대부분 보면 설탕을 별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탕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칼로리를 좀 더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제가 이걸 가지고 400칼로리 먹는 방법 또는 500칼로리 먹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쇠고기하고 야채하고 볶아볼 건데요. 보통 이제 쇠고기는 구이로 많이 드시거든요. 근데 구이로 이렇게 드시다 보면은 야채는 잘 안 드시더라고요. 그냥 고기만 싹 골라서 드시고 이래서 한꺼번에 같이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고기는 그냥 구이 종류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작게 자르지 마시고요. 그냥 큼직큼직하게, 고기는 또 익으면 좀 쪼그라들거든요. 그래서 큼직큼직하게 좀 자르고요. 야채는 뭐 단단한 야채 중에서 호박이나 가지나 뭐 이런 거 다 좋고요. 그리고 양파도 좀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 버섯도 뭐 각종 버섯 좋아요. 특히나 이제 고기 요리할 때는 버섯이랑 같이 드시면 이 식감도 고기하고 좀 비슷해서 드실 때 굉장히 부드럽게 드실 수가 있고요. 영양 밸런스로 봤을 때도 굉장히 궁합이 잘 맞다고 해요. 그래서 버섯도 먹기 좋게 좀 썰어 주시고요. 마늘은 다진 마늘 쓰셔도 되는데 이렇게 편으로 쓰시면 이것도 야채처럼 같이 드실 수가 있으니까 익혀놓으면 좀 달달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마늘은 편으로 좀 썰어주시고, 녹색 야채는 이렇게 청경채도 좋고요. 뭐 배추가 많이 나올 때 배추 같은 것도 좋고요. 뭐 양배추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맛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큼직하게 아니면 조금 한 번만 잘라서 준비해 주시고, 브로콜리도 있으시면 뭐 납작납작하게 좀 먹기 좋게 썰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볶아볼 건데요. 이제 볶음 하면은 기름을 많이 넣는다는 인식들이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럼 사실 맛있기는 해요. 야채를 센 불에서 기름 많이 넣고 막 볶으면 맛있긴 한데, 기름을 조금 적게 먹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야채 수분이 조금 나오게 볶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도 특히 푸른색 야채보다는 좀 단단한 배추라든지 양배추라든지 양파 같은 경우에는 기름을 조금 두르시고 불을 조금만 약하게, 그래서 야채에서 수분이 조금 나오면 그때 나머지 재료들을 넣어서 볶으시면, 그러니까 야채에서 나온 물이 기름을 대신하니까 기름을 좀 적게 사용하시고도 잘 볶음을 하실 수가 있겠죠. 제가 좀 기다리고 있느라고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기다리는 이유는 프라이팬이 충분히 잘 달궈져야지 그 과정이 짧거든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제 영양소도 덜 팔게 되고 이렇게 잘 볶으실 수가 있으니까 좀 달궈지게 조금 기다렸습니다.
기름은 그래도 이렇게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들기름이라든지 이걸 조금만 뭐 한 반 숟갈 정도만 둘러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파, 단단한 야채부터 좀 볶아주세요. 특히나 이 양파 같은 경우에는 양배추나 양파 같은 경우에는 그냥은 먹으면 약간 알싸하고 매운맛이 나지만 이렇게 볶아주시면서 시간이 지나면 단맛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많이 넣고 같이 볶아주시면은 정말 설탕을 넣었나? 이렇게 오해할 정도로 달달한 맛이 납니다. 야채를 좀 볶아주시고 또 양파가 좀 볶아져서 수분이 좀 생긴다. 그럼 다른 야채를 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버섯을 좀 같이 넣어서 볶아주시고 마늘도 오늘은 양념이라기보다는 그냥 야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야채처럼 같이 넣고 볶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볶아주시면서 우리 야채가 향이 좀 살면 훨씬 더 맛있거든요. 소금으로 간하셔도 되는데 간장이 있으면은요, 이거는 향신료 생각하시고 정말 그냥 조금만 뿌려주세요. 그럼 이런 향으로 인해서 그 소금 간을 조금 덜해도 음식이 맛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걸 좀 볶아주시고 그 다음에 고기. 고기는 안 익으니까 보통 처음부터 볶지 않나?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다 익혀야지 되는 고기지만 소고기 같은 경우는 빨리 익어요. 다른 고기에 비해서. 그래서 오래 동안 볶으실 필요 없이 야채가 어느 정도 익었다 그러면 그때 고기 넣고 볶으셔도 늦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소고기가 밖에 보였을 때 붉은색이 좀 없어졌다 하면 다 익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나머지 하는 동안 나머지는 다 익을 거기 때문에 붉은색이 없다 하면 마무리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까 단단한 야채 중에 브로콜리 있으면 볶아주시고 여름철에는 호박도 좋고요. 어느 거나 좋습니다. 푸른색 야채. 그리고 청경채 중에서도 줄기 부분 조금 먼저 넣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잎. 간장은 아까 향을 내는 역할만 했거든요. 그래서 간을 조금 하고 싶다 하면은 소금하고 후추 조금 뿌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 건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소고기 채소 볶음의 포인트는 간을 적게 하고요. 제가 와사비를 좀 준비를 했어요. 이 와사비를 조금 곁들여서 고기랑 야채랑 살짝 찍어 드시면은요, 정말 간 하나도 안 해도 맛있다 이 소리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많이는 말고 조금씩 이렇게 곁들여서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오늘 접시에 같이 담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가지 요리 한번 해볼 건데요. 여름철, 사계절 다 있지만 여름철이 굉장히 가지가 제철이거든요. 가지 먹어야 되는 이유는 다 아시는데 잘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먹는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가지를 보통은 쪄서 우리나라 반찬으로 많이 해 먹는 편인데요. 오늘 전 찌지 않고 구워 볼 거예요. 근데 얇게 구우면 기름을 많이 써야 되니까 좀 도톰하게 1cm나 1.5cm 정도로 도톰하게 잘라주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푹 쪄서 하는 대신에 저는 구워서 가지 나물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구우면 기름을 둘러도 가지가 기름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조금 쓰고 가지를 굽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예 가지를 기름에 버무려서 구워주세요. 그럼 기름을 절반 정도만 써도 잘 구워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지를 그냥 이렇게 해놓으시고 올리브 오일, 들기름, 참기름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보통 구울 때는 한 숟갈 써야 되면 이거 할 때는 반 숟갈만 써도 돼요. 이렇게 해서 섞어서 기름이 조금 골고루 묻게 자, 이렇게 해주시고
구워서 그냥 이렇게 두부에다 양념 뿌리듯이 이렇게 뿌려서 드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오늘 반찬처럼 저는 한번 구워서 무쳐보도록 할게요. 파 있으면 대파도 좋고요. 이제 여름철엔 또 실파도 많으니까 실파 좀 송송 썰어서 준비할게요. 자, 가지는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를 이렇게 익히다 보면은 가운데 한번 살짝 눌러보시면 이제 스펀지 같은 가지가 안 익었을 때 좀 단단해요. 근데 익으면 이렇게 말랑말랑해지는 시점이 옵니다. 그럼 그때까지만 익혀주시면 돼요. 자, 이제 구운 가지를 좀 식히세요. 무칠 거니까 너무 뜨거우면 무치기 힘드니까 조금 식혀주시고 이거를 그냥 일반 가지 무침하듯이 이제 부담 없이 뭐 소금 쓰시는 분, 뭐 간장 쓰시는 분, 뭐 그렇게 뭐 좋아하시는 거 양념 드셔갖고 하시면 되는데 저는 간장을 조금만 넣어보도록 할게요. 간장 조금만 넣고요. 약간 고춧가루 뭐 필요하시다 하시면 많이 말고 조금만 넣고요. 깨소금, 그다음에 아까 파 송송 썰어놓은 것도 좀 넣는데 마늘은요 좋아하시면은 뭐 넣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가지 향이 있거든요. 그럼 마늘은 다른 데 넣으셔도 되니까 여기다가는 마늘 넣지 마시고 가지 향을 좀 잘 느껴보시면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조물조물 묻혀주시면 돼요. 양념하고 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 지금 가지의 맛이 다 있거든요. 요거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탁 뿌려주시면 가지의 맛을 다 드신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와, 소장님, 이거 이제 완벽한 한 끼네요. 이거는 이제 회복하시고 일상생활 하실 때 드시는 영양 균형식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요 정도가, 여성들이 한 끼 정도의 적당한 양이에요. 400칼로리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이제 풍부한, 여기 보시면 이 고기 반찬,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런 야채들이 이제 골고루 있고요. 필수 지방산은 어디가 숨어 있을까요? 하면은 바로 여기 올리브 오일이나 이런 데 숨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사 같은 경우는 당뇨 환자도 괜찮고요. 또 고혈압 환자도 이 정도 되면 그 염도가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염도가 많이 나가는 건 김치죠. 네, 양은 작은데 염도가 네. 제일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김치 양을 조금 저희가 조절해 달라고 그랬어요. 여기 소장님 얼마죠? 지금 30g. 예, 이게 30g입니다. 네, 한 끼 30g.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칼로리를 내가 조절해야 된다. 이제 이러시면 요 식사는 그대로 다 드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대신에 여기에 밥이요. 소장님 몇 그램? 이게 150g. 150g이면 200칼로리 정도 돼요, 이게. 그래서 햇반으로 보면 3분의 2 정도. 그래서 이거가 칼로리도 맞추고 또 영양소도 다 맞춘 그런 식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완벽한 영양 균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남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칼로리를 높여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요게 요 정도 양이죠. 네, 200g. 네네. 300칼로리.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게 500칼로리 식사가 됩니다. 그래서 또 요거를 다 드셔야 되죠. 네, 이거 다 드셔야 되는데 이제 조금 밥을 먼저 먹고 이걸 먹게 되면 싱겁다 그래가지고 못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순서를 바꾸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기부터 먼저 먹고, 네, 그 다음에 야채 다 드시면서 밥을 그 사이사이 먹으라. 그러면 이 식사가 다 드셔야 돼요. 요거 다 드셔야 400칼로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또 배가 안 고프세요.
근데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보면요, 그냥 이제 밥에다가 이렇게 국 말아서 먹어요. 그러면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럼 몸이 헛헛하니까 또 다른 걸 많이 먹게 되는지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소장님이 이제 요리하실 때 어떤 점을 더 많이 신경 쓰셨어요? 저는 이제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다들 과일이라고 생각해서 먹고 후식으로 먹는다라는 생각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반찬으로 드시기 위해서는 소금 간을 조금 하시고 또 토마토를 소금이랑 먹어야지 흡수가 잘 되거든요. 네네네네. 그리고 기름이나 아니면 그 집에 뭐 매실청이라든지 오미자청 이런 거 많이 담으시잖아요. 네. 그럼 설탕이나 식초를 넣지 마시고 그걸 조금 넣어주시면 그 향도 좋고 그렇죠. 또 맛도 있고 하니까 맞아요. 그거랑 섞어서 드시면 이렇게 반찬처럼 그냥 드실 수 네네네. 있는 그런 요리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네네네네. 넣으셨죠? 어쨌든 이 토마토의 제일 중요한 건 라이코펜이라는 그런 활성 물질인데요. 그런 것들은 기름하고 먹어야지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그냥 잘 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저는 정말 요게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네, 지금 가지 네. 한 개인데요. 에. 가지 한 개를 어떻게 한 번에 다 먹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네, 아까 설명드렸듯이 기름에 조금 살짝 부어봤어요. 네. 양념할 때도 저희가 뭐 참기름에 묻혀 먹는다든지 뭐 그러기 때문에 그 무칠 때 넣지 않고 그냥 구울 때 넣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구우면서 나는 그 향,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좀 소금을 좀 안 넣어도 그러니까요. 네, 그 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싱겁다 이렇게 못 느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지는 특히나 이렇게 흐물흐물하고 네. 싱겁고 뭐 이런 거에 그러니까. 대명사인 것 같아요. 요리 맞아요. 중에. 그래서 네네네. 저건 구워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전 매일 이거 쪄서 먹느라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정말 오늘 좋은 거 배워갑니다. 네. 그리고 또 요거 하나 제가 이제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고기를 먹다 보면 짜게 먹는 게 당연시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쌈장에 막 찍어 먹고 맛 찍고 이래서 막. 그래서 이제 저는 고기라든지 소고기, 돼지고기, 뭐 닭고기도 좋고요, 뭐 생선도 좋고요. 그럴 때 와사비 옆에 제가 조금 짜놨어요. 아, 여기 와사비가 있군요. 네. 네. 그걸 드실 때 예. 그 와사비를 조금만 곁들여서 드시면 네, 네, 네. 그 와사비 향도 그렇고 네. 네, 소금 간 거의 안 했거든요 오늘. 아, 그래요? 와사비 때문에 예, 맛을 봐야겠다.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드실 때 꼭 와사비 조금 곁들여서 아, 드셔보세요. 네네네. 와, 저는 또 이제 소장님한테 감사드리고 싶은 거는요. 보통 이제 밥에다가 된장국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우리 이식 환자분들한테는 좀 싱겁게 드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맑은 국으로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사실 이게 콩나물국을 맑게 끓이는 게 참 어렵던데 네, 비법이 맞아요. 혹시 있으신가요? 보통은 이제 콩나물이 맛있는 옛날에는 그냥 끓여도 맛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그러니까. 요즘은 콩나물이 조금 맛이 덜하죠.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 멸치 국물을 푹 끓여서 내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는데 저는 이제 아까 멸치는 조금 적게 네네, 먹어야 된다고 네네. 말씀을 하셔서 다시마를 그냥 조그맣게 조각을 내서 통에 담아놔요. 그래서 그거를 국 끓일 때 이제 멸치 대신 그걸 조금만 넣고 하면 거기서도 감칠맛이 나니까 아, 그래요? 같이 끓여서 그냥 드시면 조금 감칠맛 그렇죠, 나게 그렇죠.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다시마에 또 여러 가지 섬유소도 많아서 변비도 좋고. 네, 완전 이건 완벽한 한 끼예요. 완벽한 한 끼. 그래서 이걸 다 드셔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